저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중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법원이 범죄 우려가 큰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정신질환자 치료와 자립을 돕는 제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모두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범행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책으로 판사가 환자의 강제 입원 치료를 결정하게 하는 사법 입원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치료와 재활을 도울 입원 시설부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치료로 정신질환자의 극단적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급성기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사회에 복귀를 하고 거기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단순 격리를 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 사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2016년 서울시 강남역 살인 사건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자의 0.79%, 강력 범죄자의 2.26%로 범죄율 자체는 일반인보다 높지 않으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가 큰 강력 범죄인 경우가 많아 정부 개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초기 정신질환 단계에서 예방을 통해 범죄를 막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 비율은 63.3%로 10명 중 3명 이상은 퇴원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후 재입원율은 7일 내 15.1%, 1개월 내 25.5%, 3개월 내 31.8%로 퇴원 후 재입원, 외래 방문을 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성남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등록자 규모에 비해 이용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남시는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이용할 정신재활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퇴원 이후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핵가족 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 돌봄이 더욱 어려워져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 및 재활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체계 확립을 위해 급성기 입원 절차 개선, 퇴원 환자 사례 관리 강화, 퇴원 이후 지속 관리, 치료를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환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확대 운영해 퇴원 환자들의 사회복귀 준비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10대에서 20대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의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